당분간 이런 기조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질 거다. 대해서 눌림 구간이나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트레이딩 해보는 거 이번 주에 좋은 기회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빠르게 시황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결국에 어디에서 좋은 기회가 나올까, 좀 수급의 움직임 이런 포인트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그다음 매주 월요일날 하는 주요 일정까지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미국장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이 추세가 너무 좋은데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중요한 또 저항대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설마 8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 추세가 지금 나쁘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61선 이제 여기 121선 모두 돌파를 하면서 정비할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00포인트로 회복을 했어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2400도 깨진다, 이제 끝났다, 2200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오고 뭐 다 끝났다 막 이러면 트럼프 막 관세 때리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 끝났고 미국만 이제 계속 가는 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또 새해 시작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미국장보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성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수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그전에 너무 많이 미리 맞아서 그런 건지 최근까지 추세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무려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9%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겠죠? 코스닥은 1월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15%에서 16%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좀 시장에서 막 다들 우리 국내 한국 다 위기다 모든 매체들과 언론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미리 맞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은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좀 움직임을 보면은 섹터별 움직임이나 보면은 당분간 또 분위기가 바로 막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막 반도체 종목들도 순환매가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고, 확실히 반도체 섹터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기판이 먼저 치고 올라왔었죠. 유리기판 테마가 먼저 강력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CXL 관련으로 뭐 네오셈이나 TLB,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까지도 갑자기 또 이쪽 테마도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텍 같은 종목도 오늘 무려 20%나 급등을 했어요. 확실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어떻죠? 보면은 이 심텍도 지금 정말 지독하게 하락을 했네요. 지독하게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정배열로 바꾸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확실히 이전과는 반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앞으로 당분간 CXL도 그렇고 유리기판은 좀 올라서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연속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 소부장 애들 시간차를 두고 계속 순환매 수급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강했냐? 원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전 관련해서 뭐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폴란드 원전 수주 전면 재검토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2%로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은 거래대금 무려 8천억이나 넘게 터지면서 여전히 거래대금이 원전 쪽으로 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원전주 테마 슈팅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악재 때문에 개파락했던 거 대부분 다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잠시 뒤에 이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악재가 조금 의도적으로 개미털기에 가깝게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집기를 해서 다시 내보낸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뿐만 아니라 하나그룹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거의 60만원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59만원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굉장한 또 힘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비전 7%, 그 다음에 하나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장중에 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 그룹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일부 애들 막 튀기도 했었고 유일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로봇주도 있고 우주, 전고체,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테마들 순환매가 다 한 번씩 돌았고 그 중에서도 섹터를 이제 끌고 갔던 거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이슈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 보면은 대부분 좋았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현대차. 현대차가 개파락을 꽤 했거든요. 현대차 보시면은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너무 좋지 않고 바닥을 좀 다지나 했는데 또다시 관세 얘기 때문에 좀 출렁거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4월 자동차 관세 예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제 부과하냐, 4월 2일이래요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언급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재계 재벌 총수들도 대부분 곧 워싱턴으로 달려가거든요. 시간을 준 것 같아. 4월 2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선물 가져와라. 내 마음에 드는 선물 가져오지 않으면 나 때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알아서도 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을 좀 둬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전에 좀 무난하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루어진다면 주식은 이런 걸 가장 싫어하죠. 혹시나 악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정말 부과가 되면 현대 기아차가 연 4조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업계가 어떻게 될지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도 한국 사업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슈에서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의 장남과 이제 막 골프 회동도 하고 이미 물밑 작업들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 우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런데 너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좀 서운하다. 내가 너네들한테 투자해서 창출해낸 고용망 어마무시한데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관세 얘기를 꺼내다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성과를 좀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날 현대차 아산 공장에 방문한다. 미국 관세 방안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3프로TV 출연도 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분기 13F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월가에서 이제 큰 손들이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가,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분기 때 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때까지 우리 미국에서 큰 형님들, 큰 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었나,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주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금융주도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지난 4분기 때라고 본다면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취임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 규제 완화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나 비트코인 ETF 이런 쪽으로 많은 또 큰 형님들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해서 오늘 3빌리언 같은 개별주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따로 이제 개별 재료로 본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선을 해서 MOU 체결했다. 유전자 검사 협력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니 PD가 딱 3빌리언 매도를 했죠. 사자마자 거머하고 바로 팔았는데, 이거를 주말에 본 우리 큰 형님이 그래 개미 털렸구나, 바로 급등을 시키지 않았나. 전고점 돌파하면서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우리 자니 PD가 여기에서 털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거 보면서 괜히 길게 가져갈 생각도 안 했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자니 PD 털렸다는 소식에 바로 20%대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었다. 의료 AI 쪽도 보면은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슬금슬금 다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장에서도 템포스 AI 이런 종목도 추세가 또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료 AI 테마도 계속 관심 있게 또 눌린 구간이나 차익 시간 나오면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에너지 3법, 전력망, 해상 풍력, 고준위 관련해서 통과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결과는 전력망 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에너지 3법 중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19일날 산자위 전체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의결을 또 다시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뭐 전력망이나 여러 가지 뭐 해상 풍력이나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우리 법 관련해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확대에 따른 투자에 따른 또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서 원전도 그렇고 이렇게 전력기기 또 전력망 이런 거 확충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좀 많이 또 법도 바꾸고 좀 투자도 해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방산 여전히 좋습니다. 와 하나요로. 자 이걸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양방향 플레이 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요로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거 슬슬 이제 숏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60만원 돌파하면 이건 진짜 숏 한번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이번에도 뭐 중동, 아프리카 공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시회에서도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 방산 관련된 소식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도 유럽에서 이게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방산 예산을 이번에도 엄청나게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산 업체에 또 수출은 당분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반기 북유럽 한 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우리 오늘 원전주 개파락하게 만든 원인이 단독으로 나와서 뭔가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개미털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전 재검토를 한다. 40조 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다. 이것만 보면은 와 원전 엄청난 악재가 나왔다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하필 이게 지금 부각이 됐을까? 좀 의도가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폴란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사실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동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이미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 뭐야? 1년도 더 전에 이미 신정부 수립 이후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완전히 뭐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부각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때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막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필 또 급등이 나온 그 주말에 의도적으로 단독 기사로 내보냈다? 살짝의 좀 뭔가 냄새가 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파악을 했는지 이것 때문에 하락했어? 좋아. 오히려 기회야. 라고 하면서 바로 눌림 구간에서 줍줍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여전히 좀 그만큼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국 체코 에너지 장관 대화가 있습니다. 장관급 에너지 대화 20조 원대 원전 수주 막판 총력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체코 관련된 내용도 아마 또 시간차를 두고 계속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수주 확정 청신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 뭐 그렇게 부각이 막 되진 않았는데 왜냐면 네이버가 뭐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건스탠리에서 100대 로봇 기업으로 뭐 네이버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했냐? 휴머노이드 종합 기업으로 인터그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삼성, 현대차, LG, 소니와 같은 이제 카테고리로 또 로봇 관련주로 네이버도 또 같이 또 올라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 부활절 전에 목표를 하고 있다. 자, 부활절이 언제냐? 4월 20일이죠? 4월 20일 부활절 전까지 우크라이나 휴전 추진을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거의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테마가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럽은 방위비 증액 등 새로운 군사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쯤 발표가 되냐? 23일 독일 총선이 끝난 후에 또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얘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현재 방산주가 좋은 이유가 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도 더 많은 지금 너네들 막 우크라이나 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힘을 키워야지. 누구 뭐 같이 뭐 도와줘 동맹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방위비 증액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곧 이루어질 수도 계속 뭐 비슷한 말 계속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테마에도 이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된 소식으로 오늘 오랜만에 뭐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뭐 슬금슬금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기대감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머스크의 야심작 그록3가 나온다. 머스크가 스스로 말하기로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X통해서 17일날 AI 챗봇 그록3를 공개한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언제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18일 오후 1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또 소프트웨어 또 괜찮은 게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AI 종목들, AI 소프트웨어도 한 번 더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로 조금 반등을 시도한 것 같은데 일단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죠? 나오는 거 보고 여기에 따른 뭐 테슬라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관련된 소식으로는 오늘 드론주도 조금 튀긴 했습니다. 에이럭스 같은 종목이 살짝 튀긴 했는데 드론 관련해서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드론 규제가 한층 더 규제가 더 심해진다면 여기는 국내 드론 종목들이 좀 더 수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한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론 관련된 애들도 움직이는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 이슈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주요 일정이 몇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날로 미중시는 휴장이고 국회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심사 예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등극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도 2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미리 또 일정에 맞게 슈팅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나왔죠? 조금 실적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오른 거는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니까 주가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XAI 그록3 출시를 하고요. 머스크는 계속 강조합니다. 샘 올트먼을 이제 견제하는 거죠. 샘 올트먼 너네 거보다 우리 게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일정을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수요일날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지난주에 또 많은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파월이 얘기했던 거 범위 내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을 평가해서 추가적인 금리 조정 시기에 대한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뭐 의사록 공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장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국내 재계 경제 사찰단 미국을 방문합니다. 수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20일까지 방문을 하는데 국내 20대 총수, 그룹 총수 또는 사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장단, 회장단이 다 참여를 하고요. 결국에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죠. 미리 너네들 관세 때린다고 길게 잡아놓고 딱 오잖아. 오니까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관세 그러면 안 때릴게. 너 이렇게 선물 주면 안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재계의 첫 공식 접견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겠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장도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주 한 번씩 움직일 수도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들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항상 나오던 거 나오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이미지 신작 출시가 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 켈로그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종전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타 일정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그룹 총수 방미해갖고 반도체, 에너지 등 여러가지 핵심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일정들 보면은 뭐 스페이스 X, 스타쉽, 8차 발사 이런 것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월 27일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기아, EV 데이 이런 것도 있네요. 그 외의 일정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는 이미 일정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죠. 3월 달에 엔비디아 퀀텀 데이 요거 좀 잊혀졌는데 양자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발표 이것도 3월 달에 있어서 관련해서 움직임 볼 수 있고 뭐 유럽 폐암 마켓
특혜 이런 것도 있죠. 공매도 제한 해제 3월 중으로 나온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과연 어디에서 계속 기회가 나올까? 제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기판을 시작으로 이제 CXL까지 움직였고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당분간 이런 기조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눌림 구간이나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트레이딩 해보는 거 이번 주에 계속 좋은 기회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전히 거래대금 괜찮게 터지고 있는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나 뭐 우주나 이런 것도 일정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오늘 굉장히 좋았죠? 많이 올랐지만 또 3월 달에 또 현대차 전고체 관련해서 충분히 또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차익 실현 나오거나 눌림 나와도 또 괜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그룹도 여전히 좋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거래대금이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전까지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하나그룹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정도 또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이슈가 워낙 많아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아마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많이 오른 게 문제죠. 많이 오른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뭔 소식이 나오면은 또 반짝 튀고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차분하게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소프트웨어 한 번 더 계속 좀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이쪽도 한 번씩 슬금슬금 그록 3 발표 이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도 차분하게 좋은 기회 잘 노려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